이혼 과정을 힘들게 끝내서 정신을 차리고 났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받으면 또다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종종 이혼 전에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나은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듯이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사실 명의가 아니라요, 바로 세금 부분인데요. 이혼 과정을 힘들게 끝내서 정신을 차리고 났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받으면 또다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위자료를 어떻게 받아야 절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가 현금성 자산인 경우에는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인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 원인을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데 이혼에 의해 부동산을 이전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재산 분할일 수도 있고 위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간 증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어떤 사유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양도세고요. 그 다음이 취득세예요. 우선 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인지 아니면 위자료로 인한 그 부동산 취득인지에 따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한 이전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요. 재산 분할은 그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청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등기상 소유자로 표시돼 안 되어 있지만 원래 받아야 할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을 받는 사람의 그 부동산 취득일은요, 명의 이전 당시가 아니라 당초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일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일이 이혼 시기가 아닌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이다 보니까요, 재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없겠죠. 부동산을 주는 사람은 양도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사람은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록세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는요 3.5% 정도가 되는데요. 이혼의 그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요 중과세 기준세율 2%를 빼고 1.5%만 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위자료에 의한 이전인 경우가 있어요. 이혼에서 위자료는 이혼 시에 발생을 하고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얼마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현금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때에는 부동산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돼요.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록세 3.5%를 납부해야 됩니다. 1.5%와 3.5% 차이가 나죠. 부동산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자료는 웬만하면 현금으로 받거나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절세를 위해서 위자료 대신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위자료는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 다 이득인 거죠. 세 번째로 이혼하기 전 부동산을 증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최초 취득 시보다 현 시점에서 많이 올랐다. 그런데 얘는 양도소득세를 차후에 내야 되는 부동산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재산 분할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담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이 최초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재산 분할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손해 주게 되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을 하니까 엄청 손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초 부동산을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는 3억 원이었는데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당시에는 6억 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당시에는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동산을 받는 사람이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은 매도 당시 10억 원에서 최초 취득 시인 3억 원을 공제한 7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혼 준비 중에 6억 원을 증여로 받는다면 양도 차익은 10억 원에서 이혼 당시에 시가 6억 원을 뺀 4억 원이 되게 되는 거죠.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주택 보유수와 부동산 소재지 등에 따라서 취득세가 3.5%에서 12%까지 차이가 나요. 이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이득이라면 이혼 전에 부부간 증여를 하자고 제안하실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부동산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가 이렇게 세금 혜택을 보도록 내가 이득을 줬으니 우리 재산 분할액을 좀 조율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려할 점이 정말 많은데요. 부부간 증여한 부동산은요, 5년간 보유하지 않으면 증여일이 아니라 최초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만 많이 내고 양도세 절감 효과는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요. 최근에 관련법 개정으로 부동산 증여 취등록세를 12%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절세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재산분할 부동산이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것이 이득인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를 어떻게 지급하냐에 따른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절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적은 경우에는요, 세금 문제 발생 거의 안 하니까요, 신경 안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좀 많다, 그 중에서 부동산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세금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간과하다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면 가슴이 정말 아프겠죠. 지금까지 세무사 겸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